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으면서 연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ETF가 있다고 합니다.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안 합니다. 단점은 어떤 게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돈관리 전문기업 행센의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로 사람이 잘 사는 방법, 돈과 마음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ETF인데요. ETF 중에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으면서 연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ETF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상품인지, 실제 쓸만한 상품인지, 여기서 실제 쓸만한 상품인지라는 기준은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40대 이상 분들이 많으시고요. 주로 5, 60대 분들이 많으세요. 이분들은 은퇴자이시거나 은퇴 예정자이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 연령대에 있으신 분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배당 소득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연배당이 10%, 15% 나온다. 이거 되게 매력적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품이 실제 은퇴자나 은퇴 예정자분들이 활용하기에 괜찮은 건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하고요. 또 단점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단점은 어떤 게 있는지, 주의할 사항은 뭐가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ETF는 바로 커버드 콜이라는 ETF입니다. 이 커버드 콜 ETF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커버드 콜은 뭐냐면 우리 ETF는 성장형 ETF가 있고요. 뭐 배당형 ETF가 있고 이렇게 좀 분야가 좀 나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커버드 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커버드 콜 ETF랑 어떤 ETF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차익도 얻을 수 있으면서 월 단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기사 보시면 제2의 월급 쏟아지는 월배당 ETF, 배당률 12%인데 주가도 오르네 라는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기사 제목들이 보이시죠? 근데 이런 기사들만 보면은 저게 사실이라면 다 이것만 하지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매매 차익도 얻을 수 있어, 배당도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배당이 나와,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안 합니다. 또 안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따져보고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커버드 콜이라는 걸 이해하시려면 죄송하지만 콜 옵션이라는 거 약간은 여러분께서 생소하실 수도 있는, 물론 또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 콜 옵션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커버드 콜의 이 콜이 바로 이제 콜 옵션에서 콜을 뜻하는 거죠. 콜 옵션이라는 거는 뭐냐면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미래에 살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지금 10,000원인 주식이 있습니다. 이 주식에 대해서 내가 콜 옵션을 매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10,000원짜리 주식을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10,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아니 지금 10,000원짜리 주식을 나중에 10,000원 주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무슨 권리야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10,000원이었던 게 20,000원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10,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매수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매수하려면 20,000원 주고 사야 되는데 나는 콜옵션이 있기 때문에 10,000원 주고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10,000원 주고 샀다가 시장에 그냥 20,000원에만 팔아도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이런 게 바로 콜옵션이다 라는 거고, 또 반대로 20,000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게 또 5,000원으로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손해나는 거 아니냐, 시장에서 그냥 사면 5,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건데 나는 10,000원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살 수 있는 권리인 거지 의무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10,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보다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권리 행사를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쵸? 권리 행사 안 하고 그냥 시장에서 사고 싶으시면 5,000원 주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 옵션이라는 것은 미래에 정해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확보한 권리보다 가격이 낮아지면 권리 행사를 포기할 수도 있고, 가격이 높아지면 권리 행사를 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일을 할 수도 있다. 바로 이게 콜 옵션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콜 옵션이었다면 팔 수 있는 권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팔 수 있는 권리는 바로 풋 옵션입니다. 이건 또 이런 거죠. 내가 지금 10,000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나중에도 내가 10,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이게 주가가 떨어져서 5,000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10,000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게 득이 되겠죠. 반대로 가격이 올라서 또 20,000원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10,000원에 팔아야 되느냐?
아닌 거 아시겠죠? 10,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인 거지 10,000원에 팔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0,000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나는 그냥 10,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냥 20,000원에 팔면 되는 거다. 바로 그게 풋 옵션입니다. 정리하자면 콜 옵션은 정해진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건 주로 어떨 때 사용하겠습니까?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이 장래에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은 미리 콜 옵션을 사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0,000원이지만 나중에 얘가 20,000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10,000원짜리를 나중에도 10,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놓을래. 그럼 뭘 사야 돼요? 콜 옵션을 매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주가가 좀 떨어질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면 지금 10,000원짜리인 주식을 나중에 10,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놓는 겁니다. 그게 뭐냐? 풋 옵션을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가가 5,000원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10,000원 주고 팔 수 있다 라는 게 바로 풋 옵션인 거죠. 그래서 이게 콜 옵션, 살 수 있는 권리, 풋 옵션, 팔 수 있는 권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걸 끝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시를 한번 만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커버드콜 ETF를 운용한 운용사가 있는데 이들은 60,000원 주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삼성전자 주가가 70,000원 이상까지는 잘 안 올라갈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70,000원에 자기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콜 옵션을 만들어서 요거를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 콜 옵션을 사가는 사람은 나중에 삼성전자의 주식이 지금은 60,000원이지만 나중에 얼마가 되든 7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권리를 사가는 사람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콜 옵션을 이제 매수자에게 운용사는 매도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권리를 사갈 때 당연히 무료, 공짜는 아니겠죠. 매수자는 커버드콜 운용사에게 콜 옵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콜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00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커버드콜 운용사는 5,000원을 이미 번 거죠. 벌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콜 옵션을 판매한 금액, 이게 프리미엄이지 않습니까? 요게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배당과 그리고 이 콜 옵션을 판매한 판매 프리미엄 요 두 개를 합쳐서 우리한테 배당을 주는 ETF가 커버드콜 ETF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배당형 ETF는 그 ETF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배당을 하는 걸 우리가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커버드콜 ETF는 원래 있는 배당, 주식회사가 하는 배당과 플러스 옵션을 판매해서 발생된 수익금을 합쳐서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배당을 많이 주는 ETF보다도 커버드콜 ETF는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부터 이제 시비가 엇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뭐냐면 쉽게 말해서 커버드콜 운용사 얘네 같은 경우는 이 주식이 지금 60,000원인데 나중에 70,000원 이상 안 오를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던 친구들인 거고요. 그리고 이 매수자는요, 아무리 봐도 이 삼성전자 60,000원 지금 너무 싼 것 같아. 적어도 70,000원 이상은 될 것 같아. 80,000원, 90,000원도 갈 것 같아. 그러면 나는 70,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놓으면 90,000원짜리를 70,000원 주고 사는 거니까 이득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콜옵션을. 즉 커버드콜 운용사는 상승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매수자는 70,000원 이상 상승할 것 같아에 서로 각각 배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운용사와 이 콜옵션 매수자는 시비가 엇갈리게 되겠죠. 자, 어떻게 되냐면 주가라는 건 하락하거나 보합하거나 상승하거나 셋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주가가 60,000원 하던 게 30,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양쪽의 감정은 어떻게 될까요? 콜옵션 매수자는 굉장히 슬플 겁니다. 왜냐하면은 70,000원 이상 돼야 콜 옵션을 매수한 의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80,000원, 90,000원 가야 그거를 70,000원 주고 사게 되는 거니까 싼 값에 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오히려 30,000원으로 하락해버리게 되면 권리 행사를 포기하겠죠. 권리 행사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콜옵션 매수금이 5,000원만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손실이 확정돼 버리니까 슬픈 겁니다. 그렇다고 또 운용사가 기분이 좋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용사는 5,000원은 받았지만 그래도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 6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유쾌할 이유가 당연히 없는 거죠. 그래서 하락하면은 둘 다 별로긴 한데 콜옵션 매수자는 굉장히 슬프고요. 그리고 운용사는 좀 우울하다
라는 겁니다. 그 보합이 됐다. 6만원짜리가 6만원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큰 변동이 없는 거죠. 그러면 커버드콜 운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콜옵션 판매에서 이 콜옵션 매수 금액만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번 거죠. 근데 매수자는 또 슬픕니다. 왜? 7만원 이상 돼야 얘는 의미가 있는 건데 6만원으로 보합이니까 얘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 좋을 리가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상승입니다. 6만원짜리가 9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콜옵션 매수자는 굉장히 좋아하겠죠? 당연한 거죠.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면 9만원 줘야 되는데 콜옵션을 매수하는 게 있기 때문에 7만원만 주면 이 운용사한테 주식을 사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만원짜리를 7만원 주고 살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대로 커버드콜 운용사는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왜냐? 만약에 콜옵션을 안 팔았어요. 그러면 6만원짜리 갖고 있던 거 9만원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만원이나 이득이 되는 건데 요 5천원 먹자고 콜옵션을 판매했다가 그냥 6만원짜리를 7만원에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6만원짜리를 원래 9만원에 팔 수 있었는데 6만원짜리를 7만원에 팔게 되니까 이익이 제한될 수밖에 없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냐 보합이냐 상승이냐에 따라서 시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따가 보여드릴 ETF 시세 차익에 이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걸 이제 금액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원래 가만히 있었으면 3만원 손에 났을 게 프리미엄을 판매한 덕분에 손실폭이 25,000원으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일부분 방어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합인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5,000원 이익입니다. 그렇죠? 뭐 바뀐 게 없죠? 거래된 것도 없고 뭐 등락도 없으니까 바뀐 것도 없고 프리미엄만 받았기 때문에 5,000원 이익이 된 겁니다. 가장 베스트인 사례고요. 9만 원이 됐을 때는 이제 시세 차익은 만 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 6만 원 짜리 갖고 있지만 가격이 오르면 7만원에 팔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고 5천원은 프리미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1.5만원이 이익이 됩니다. 이때부터 조금 뭔가 이상해지는 거죠. 가격이 올라도 이익이 제한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락할 때도 하락이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리미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상승할 때도 이익이 제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 금액 이상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무조건 그 금액으로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아무리 많이 올라봤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커버드콜 ETF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하락에는 살짝 방어가 된다. 근데 상승할 때는 눈물의 대통곡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나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리면 이 빨간색은 여러분들 아마 저희 채널 많이 보셨거나 뭐 지수 투자에 관심 많으시면 딱 보면 아실 겁니다. 나스닥 지수 QQQ의 그래프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이 파랑 색깔 ETF는 뭐냐면 QQQ 커버드콜 ETF입니다. 그러니까 QQQ를 기반으로 해서 콜옵션을 만들고 콜옵션 프리미엄을 배당을 해주는 그런 QQQ 커버드콜 ETF, 티커로는 QYLD라는 ETF예요. 그래서 QQQ 전용 커버드콜 ETF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커버드콜 ETF는 하락은 살짝 방어하게 되고 상승할 땐 눈물의 대통곡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때가 딱 누가 봐도 아시겠죠? 코로나 때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일반적인 QQQ는 이만큼 떨어졌거든요. 근데 딱 보더라도 좀 덜 떨어진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확실히 하락할 때는 소폭 하락의 방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상승할 때예요. QQQ는 이렇게 V자 반등으로 막 치고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그때 QQQ 커버드콜은 어땠냐?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옆으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됩니다. 보면 결국은 이때 시작점으로부터 봤을 때 QQQ는 우상향으로 쭉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QYLD, QQQ 커버드콜 ETF는 결국은 이렇게 손해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커버드콜 ETF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상향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어요. 내려갈 때는 같이 내려가는데 올라갈 땐 같이 못 올라가는 형국을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단기적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5년간의 그래프거든요. 어찌 보면 5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이 투자에서는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5년만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갭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수형 ETF나 이런 걸 투자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시장은 우상향 할 거라는 믿음 하에 이런 지수형 ETF 투자하는 건데 이 커버드콜 ETF는 우상향을 따라가는 성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 QQQ는 오케이 올라가는 건 알겠어. 근데 얘는 배당이 얼마 없잖아. 그리고 이 커버드콜 ETF 이 파랑 색깔 그래프는 매매 차익은 조금 줄어들었을
줄었을 수 있어. 손실이 났을 수 있어. 그러나 분배금을 연에 10% 넘게 받는다며. 그러면 결국은 분배금까지 감안을 하면은 이 갭 차이가 이렇게 안 큰 거 아니야? 비슷한 거 아니야? 대신 그 수익을 한 방에 매매 차익을 얻는 게 월배당으로 받았으니까 그 또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QQQ가 일반 QQQ고 이게 이제 커브드콜 ETF입니다. 19년 1월부터 24년 1월까지 투자를 했다는 가정하에 5년간의 투자 성과를 이제 갖고 온 건데요. 결론부터 보면은 수익률 합계가 QQQ는 266%고요. QYLD는 39%입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수익률과 분배금을 다 합산해서 계산을 해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배당이 다른 것보다 많이 나오니까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자산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썩 그렇게 매력적인 건가? 라는 것에는 의문을 남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가 매월 따박따박 나와서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건 좋은데 금액도 일정하면 너무 좋잖아요. 저희가 운영하는 GPL 채권 같은 경우는 매월 똑같은 금액이 입금이 되기 때문에 많은 고객분들이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QILD는 이게 배당인데 어떤 때는 0.15달러가 나오고 어떤 때는 0.2달러가 나오고 어떤 때는 0.25달러가 나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뭐 0.1, 0.2, 0.25 그러면 큰 감이 없을 수도 있으신데요. 만약에 뭐 250만 원 나오다가 어떤 때는 200 나오다가 어떨 때는 180 나오다가 어떨 때는 또 210만 원 나오다가 어떨 때는 또 100만 원 나오다가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과연 그게 생활에 보탬이 될 것이냐. 돈이 들어와도 다음 달엔 또 이만큼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들기 때문에 현금 흐름으로 발생된 수입이 오롯이 소비로 이어지는 게 되게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배당을 매월 주는 건 너무나 좋은데 일정하지 않는 건 이게 은퇴자 분들께서 활용하시기에는 좀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을 때야 돈이 막 많이 들어올 땐 저축하고 조금 들어올 때는 아껴 쓰고 뭐 이런 게 되지만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은퇴자 분들께서는 소득 활동이 줄어드시잖아요. 그러면 연금이 나오건 배당이 나오건 이자가 나오건 이런 것들이 일정해야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80만 원 나오고 120만 원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냥 딱 100만 원으로 고정돼서 나오는 게 훨씬 큰 의미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안정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다소 매력이 떨어진다. 물론 젊은 분들께서 20대, 30대 분들의 배당을 받아서 또 그거 가지고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재투자하는 입장이시라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철저하게 저희 구독자분들 연령대와 또 저희 고객분들 입장에서 분석을 해봤을 때 이건 약간은 좀 애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커버드콜 ETF가 무조건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은 매월 나오는 건 너무나 좋은데 일정하게 나오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GPL 채권이랑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떤 때 이런 건 또 활용하면 좋은 거냐면 그러니까 주가 예측 가능하면 이라는 전제는 보합으로 될 때는 커버드콜 만한 게 없거든요. 다른 ETF는 오르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아요. 또 인버스 같은 경우도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요. 근데 커버드콜은 보합인 경우에는 적지 않은 분배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이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단기적으로는 시세 차익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장기적으로 갔을 때 이게 점점 녹아내리는 모습이지 단기적으로는 시세 차익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좀 잘 이렇게 읽고 거기에 대응하면서 기민하게 운용할 수 있으신 분들께는 분명히 매력이 있는 상품인 건 맞다. 하지만 은퇴자 분들께서 활용하시기에는 좀 부담되고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은퇴자 분들께서 이 GPL 채권과 커브드콜 ETF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딱 기준을 이렇게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세 차익은 없더라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최우선이다라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금액이 높고 낮고가 아니고 매월 일정한 금액에 같은 날짜에 따박따박 들어와서 거기에 맞춰서 내 생활을 꾸려나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게 최우선 가치이신 분들은 GPL 채권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좀 현금 흐름의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약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좀 꾀하고 싶다, 얻고 싶다라는 분들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정적인 거는 싫으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커버드콜 ETF를 좀 활용해 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볼만하다. 단 장기 투자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현금 흐름과 그리고 약간의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
이 기준에 따라서 GPL 채권과 커버드 콜을 조금 분류해서 의견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커버드 콜 ETF에 대해서 정리를 같이 한번 해봤는데, 앞으로도 저희는 이 은퇴자분들, 은퇴 예정자분들께서 은퇴 이후의 삶에 필요한 금융상품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여러분의 입장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안내해드리는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분석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